넘지 않는 사람들. 아, 오늘은 또 누굴 가져올까? 또 조정원을 가져올까? 아, 조정훈을 안 건들고 싶은데 네. 최대한. 너무 나대가지고 제가 그 조국 장관 그거 욕하는 거 채널A 나와서 욕하는 거 보고 아, 이건 뭐 하는 인간이지? 여기까지만 논평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댓글에 남의 딸 신경 쓰지 말고 네 딸이나 신경 써라 이 사이코패스야라고 달려있더라고요. 청년들이 뭐 울분에 토한다느니 무슨 헛소리를 막 써놨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은 김종인이 이제 꾸리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이거와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에서 심포지움을 연단 말이죠. 이 두 가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종인이 여는 토론회에는 주제가 한국 정치 문제와 재현이라는 주제로 이상민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 권지웅 민주당 청년미래 TF 위원, 김재섭 국민의힘 사람, 김창인 청년정의당 이렇게 각 정당들의 일부 사람들이 함께 토론을 연다고 하네요. 네, 권지웅, 김재석, 김창희 다 청년 정치인들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김종인의 이제 이런 흐름이 있고, 그리고 이낙연계의 싱크탱크라는 연대와 공생,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공생? 예, 누구랑 공생하겠다는지 모르겠는데. 전 처음에 연대 이렇게 하길래 뭐 연대 고대 뭐 이런 거 하는 건가? 연대 가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대에서 공생. 저는 근데 그 이낙연계라고 안 하고 보통 언론에서 친낙계라고 그래요. 친낙계. 그 말도 그렇게 낙지 연상되고, 그러니까 뭘 해도 밉상인 수박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연대와 수박 뭐 이런 거. 이 사람들이 하는 4월 말 심포지움은 주제가 팬덤 정치의 부작용이에요. 아, 대놓고 깔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요 두 가지 흐름이 지금 국힘당이나 민주당에 대한 그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흡수하기 위한 제3지대 정당 이런 것들을 꾸리려는 흐름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김종인이 꾸린 건 뭐 안 봐도 비디오지만 거기에 이제 뭐 국힘당도 있지만은 정의당 그 청년, 네. 권지웅 민주당 다 여기가 이재명 공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연대와 공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에는 좀 공통점은 결국에는 지금의 민주당 당대표, 그러니까 민주당 죽이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지금 전방위적으로 좀 꾸려나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수박들이 좀 조용해졌는데 또다시 이렇게 물밑에서, 물밑은 아니죠. 이제 뭐 밑에서부터 다시 또 이렇게 다져가려고 또 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거칠게 좀 논평하고 네. 싶습니다. 예. 어디가 거칠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선을 넘을 줄을 모르는 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선을 넘는 사람들인데 제가 아직도 저에 대한 그 보신주의가 있나 이 봐요. 정도 마음에 국가보안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저는 일단 김종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한국 정치의 문제를 상징하는 이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김종인이 젊은이들을 참 좋아하나 봐요.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 이상한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느낌 뭔가 아니라. 젊은 청년 정치인들 막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뭘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좀 본인은 굉장히 구태한 인물인 것 같은데 자기가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꼴보기가 싫고요. 이 몇몇 인물들의 이런 발언들을 찾아보니까 권지웅 이 사람도 상당히 이상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민주화 이후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적과 싸우는 민주화 시대의 정치는 이제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적과 싸우지 동지와 싸웁니까? 누구랑 싸워 그러면? 그리고 민주화가 다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인식으로 놓고 보면. 어머, 야 그런 인식은 요즘엔 진짜 요즘 사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어떤 그 이념이잖아요. 네. 그럼 국민이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가? 무한히 더 주인으로 설 수 있게 역할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 건데 벌써 민주화 이후를 모색한다고 해서 그럼 그 이후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고요. 네, 민주화 방안부터 듣고 싶어요. 민주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부터 얘기를 하셔야지. 어쨌든 이유를 듣고 싶다. 거의 네. 남자 박지영급이네요. 네, 정말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박지연과 자기는 좀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박지연은 이렇게 동료를 만들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본인은 이제 이상민, 금태섭, 김종인의 동료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본인은 조금 다르다 이런 느낌이고요. 김창인 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각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 대표만 공격한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들고 있는 이 촛불 집회를 공격을 했어요. 오. 뭐라고 논평을 했냐면 퇴진은 추모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 촛불 집회에서 퇴진이 추모다라는 이제 피켓을 들고 이태원 참사를 네. 추모하고 윤석열의 책임을 물었었는데요. 그게 추모가 아니라고 논평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촛불을 들고 대통령도 끌어내렸지만 결국 대통령 몇 명이 바뀐 거 빼고는 변한 게 없는데 시민사회 일부가 이태원 참사의 세월호 참사와 항의운동의 경험을 과도하게 투영해 정권 퇴진 구호를 내거는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추모의 대화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누구랑 대화를 하냐고. 윤석열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아니 뭐 부산하님은 뭐라 그런 건 아닌데 왜 자꾸 여기에만 막혀? 너무 열이 받네. 누구한테 대화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단순히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정치적 어떤 견해의 차이, 공세를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을 공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이분은 너무 많이 가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 이자. 이자. 네. 이자. 국민을 사람. 공격하는 사람은 분이라고 하긴 좀. 아 그렇네요. 이자는 청년 정의당이 늘 이상한 입장을 많이 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핵심 생각이 안 인물인 것 나네. 같아요. 네. 네, 그 김건희 특검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 하기 전에 이재명 먼저 불체포 특검 포기해라. 그것도 청년 정의당에서 네, 이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었나요? 네네. 그 사람이나 이제 권지웅 씨나 보면은 항상 굉장히 차별화된 발언을 하려고 그래요. 아 조정훈 타입이구나.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 이게 뭐 그냥 보통 말로 관종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조정훈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못 나가게 곤란- 해야지 못하면 조정훈도 다 곤란한데? 끌어내려야 되는 거고. 네. 네. 조정훈 유의 사람들이 있네요. 관종이라서 자기가 관심을 받고 싶어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국민의 민심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자기의 똑똑함을 계속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똑똑하고 나는 공정하고 나는 정의로운데 너희는 참 앞뒤가 안 맞고 너희는 참 후져. 후지네. 막 약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아까 있는 것 한동훈이랑 같아요. 똑같은데? 근데 아까 봤잖아요. 청년들의 윤석열 지지율이 14.5%였어요. 네. 네. 아마 그분들은 그 85.5%에 속하지는 않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게 청년 정치를 내거는 사람들이 청년 정치를 훼손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잘못되게 왜곡해서 대변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요. 우리 청년들이 사실 정치의 주인으로 많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를 또 끌고 나갈 주요 세대로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이 청년 정치인들이 그 길을 완전히 망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이라는 이름 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의 그냥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조정훈처럼 시대 전환. 자기 뭐였죠 그게? 예전 구태 시대로 전환이었나? 네네네. 누가 인간 전환 좀 시켜달라고 그러던데. 시대 전환하지 말고 본인 인간성 전환 먼저 하라고. 네, 그런 이름을 좀 그럴듯하게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낙연, 요 친낙계, 요 사람들도 친낙계. 이제 그 움직임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분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거제도 지금 토론을 쭉 4일째 전원회의 발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토론이라고 할 수 없죠. 각자 입장을 내는 자리 전원회의를 쭉 진행한데 어쨌든 지금 위성정당은 다시 못하게 될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는데 국민들 반발이 너무 크기 네. 때문에 그러면은 제3지대 정당들이 많이 대거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들도 지금 거기서 한몫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또 민주당의 일부, 국힘당의 일부들을 다 데려올 게 뻔한 거고요.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 실험이 있었고 우리가 한번 환호했는데 안혜욱 후보가 네. 무소속으로 10%를 얻었습니다. 저 사람들 아무리 난리쳐봤자 안혜욱 후보만큼도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제3지대 10%는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바로 정치는 국민이 한다. 바로 국민이 직접 나서는 길 이거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촛불에 나오신 분들이 누구를 지지하냐 이게 되게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당을 지지하냐. 그리고 되게 고심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촛불 국민들이 민주당을 밀어주려고 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도 불안해. 그럼 누굴 밀지? 이러면서 비례는 기본소득당, 진보당 밀어주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아직 모든 걸 다 선택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일당 계속 지금 지켜보고 많습니다. 계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윤석열과 누가 가장 잘 싸우는가 이게 아마 국민들의 선택 기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이런 생각도 하나만 네. 더 논평하면 친낙계의 이런 움직임이 지금 팬덤 정치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지지자들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싶은 건데 겉으로는 우리는 이재명 대표와 협력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동지이고 공생할 거고 이런 모습을 취하면서 이 이재명 대표의 개혁을 추동하고 있는 이 지지 기반을 공격해가지고 그 개혁성을 허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더 분별력 있게 이 국민분들의 손을 적극적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간사한 노림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